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2025년도 8월 14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바로 K-바이오가 뜬다 라는 주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2023년도 11월부터 2024년도 2월 사이에 바이오 종목들을 집중 매수해서 계속 주력 종목으로 2024년 상반기 동안 끌고 왔었습니다. 그 뒤로 지난 1년간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일정 부분 정리하면 더 이상 언급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의 1년 반 만에 제가 다시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매수 타이밍을 선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관세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이 바이오가 국내에서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500%, 1000% 수익은 나진 못하겠지만은 50%에서 100%의 수익률을 안겨줄 걸로 보여지는데요. 옛날처럼, 즉 2년 전처럼 풀베팅 전략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자금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이오가 관세의 마지막 퍼즐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틀 전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행정명령을 내리느냐? 지시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대통령으로서. 8월 13일 날 미국 시간 기준으로 미국의 26개 의약품에 대해서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6개월치 물량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즉 중요 의약품이기 때문에 원재료, 그것을 우리가 이제 API라고 그러거든요. 액티브 파마슈티컬 ingredient. 그래서 앞자를 따서 A, P, I.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이 앞으로 전쟁이라든가 안보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코로나 때처럼 어떤 대규모 질병에 대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의약품, 전쟁 비축 물자죠. 그러니까 식량이나 단약처럼 그것을 26개 의약품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치를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지시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양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걸 발표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서 250%를 의약품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세부 내용을 잘 보면 반도체에 대해서 먼저 품목별로 관세를 때리고 그 다음에 의약품에 대해서 최대 250%의 관세를 때리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기서 내용은 품목별입니다. 품목별. 자, 그러면 한국한테는 이것이 어떤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한국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 해당 사항이 없느냐? 한국, 일본, 유럽은 상호 관세율이 15%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반도체와 바이오는 품목별로 추가 관세를 품목별로 정하겠다고 했죠. 자, 그런데 반도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미국에 공장이 있거나 혹은 미국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거나 혹은 미국의 공장을 현재 짓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어떻게 한다겠어요? 면제시켜 준다겠죠. 그러니까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미국의 공장을 이미 지었거나 혹은 짓고 있거나 하이닉스처럼 추가로 지을 계획이 있거나 삼성전자처럼 추가로 또 지을 계획이 있거나 이런 회사들은 관세를 면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바이오도 지금 그만큼 필요하냐? 예,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100개의 소비되는 의약품이 있다면 미국은 지금 자체 생산률이 10%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바이오 자체 생산률, 자체 공장에서 원재료를 미국에서 뽑아내는 비율이 10% 미만이에요. 7%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조금 재건돼서 9%, 10%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취약한 상태죠. 자, 그런데 관세는 15%에 불과한데 왜 이것이 250%까지 관세를 때릴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로 이야기를 했느냐? 그만큼 반도체 다음으로 의약품이 미국의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는요, 두 가지 미국의 속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AI를 이용해서 AI가 발달된 국가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신약 개발입니다. 과거에는 10년 정도 걸렸어요. 이제 이것이 1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신약은 매출액이 1년에 한국 돈으로 한 10조 원 정도. 미국 돈으로 이제 10억 달러죠. 10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은 이제 14조 원 정도 됩니다. 순이익은 한 7조 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표적 감염제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1년에 매출액이 한 20조 정도 됩니다. 약 하나에. 순이익은 한 10조 원 정도. 20년간 특허를 보장받죠. 자, 그런 약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후보 물질이 한 10,000개 돼요. 그리고 10,000개 중에서 한 100개를 갖고 임상실험을 하는 겁니다. 후보 물질을 추려서. 이게 임상 1상이에요. 거기에서 한 10개를 또 추립니다. 임상 2상입니다. 거기에서 3개가 추립니다. 임상 3상입니다. 거기에서 신약 하나 나오는 거예요.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시간은 몇 년 걸리느냐? 10년 걸립니다. 왜? 임상 실험을 해야 되니까. 비용은 최소한 5천억 이상 들어갑니다. 한국 돈으로. 보통 1,000명한테 임상 실험 마지막에 해야 되거든요. 이때 한 1,000억에서 2천억 들어가요. 최소한. 그리고 중국에서 실험했다든가 동남아시아에서 실험했다든가 이런 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데이터를 조작한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반드시 1,000명 정도의 임상실험군에 100인이 80% 이상, 100인의 파란 눈동자가 80% 이상이 돼야 되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유럽에서 실험해서 신약으로 인정되면 미국에서도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요게 사스 이후 2010년도 사스 이후에 유럽 임상 따로 미국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조 원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는 시간입니다. 10년을 어떻게 신약 개발하는데 소요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AI를 활용하면 비용도 절약되지만 이 시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단축이 돼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AI가 발달된 국가,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AI를 이용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산업이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신약 사업입니다. 매년 29%가 최소한 성장하고요. 기타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40%씩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도 그랬죠. AI의 그 다음 행보는 뭐다? 그렇죠. 신약 개발이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기업에 계속 클라라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계속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젠슨왕도. 자,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속내가 미국의 이게 왜 바이오를 마지막 지금 다른 거는 다 관세 때렸는데
반도체하고 제약의약품은 관세를 250%까지 최대 때리겠다고 구체적으로 왜 정하지 못하고 품목별로 정한다고 하느냐? 거기에는 두 번째 미국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전 세계 신약 후보군의 35%는 특허는 전부 다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의 이 신약 특허는 전유물이었어요. 근데 AI가 발달되고 중국의 지금 신약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중국의 바이오 시장 규모는 103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근데 이게 매년 지금 40%씩 성장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2030년까지도 전망하지 않습니다. 한 2027년 300조 이상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게 되면 돈이 있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관리, 노후, 복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중국의 이 바이오 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도 AI 시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 앞으로 이 바이오 시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두 번째 딜레마가 있습니다. 즉 전기 자동차와 2차 전지 이거를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완전히 뺏긴 상황이란 말이에요. 2차 전지 점유율이 전 세계 55% 정도를 중국의 CATL하고 BYD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다 합쳐도 절반도 못 따라가요.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은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라든가 그 다음 중국이 노리는 것이 뭐냐? 현재 시점에서 이 바이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의약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관세 부과를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은 한국과 일본과 유럽, 우방국은 15% 관세율을 적용받기로 했어요. 바이오에 대해서. 자, 그런데 품목별로 여기서 또 갈라지는 겁니다. 어떤 거는 면제가 되고요. 어떤 거는 세게 때릴 수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는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의 다 이제 뭐 면세가 되겠죠. 미국의 공장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250%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의 무너진 바이오 산업을 일으키는 것도 목적도 있지만은 그래서 가장 미국의 예산 중에서 국방 예산보다 5배나 많은 것이 이 의료복지 분야거든요. 미국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다 하지만 미국은 공적보험이 한 40%, 한국의 건강보험관리공단이 하는 게, 그 다음에 사보험, 여기가 60%예요. 이쪽이 더 막강합니다, 사실은. 민간 의료 쪽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정부가 다 하지만 미국은 이걸 민간 기업들이 더 많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값도 높고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나갑니다. 정부 정책 예산이라든가. 이걸 낮추겠다는 거죠, 현재. 손질해서. 그 가장 큰 피해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이죠. 자, 그래서 매년 성장하는 이게 이제 중국의 이 지금 기술 수출 점유율이거든요. 5천만 달러 이상 미국이 글로벌 의약품에 로열티를 받고 수출한 기업들의 퍼센트입니다. 과거에는 이 계약이 몇 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갈수록 지금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31%까지 올라왔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가 막 붙고 있어요. AI를 이용한 바이오 헬스케어의 신약 개발 특허들. 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앞으로 미래 먹거리인데 그 분야에 있어서 중국한테 사실은 AI가 되지 않으면 저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AI 주도권은 미국과 중국이에요. 거기에 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 정도 하나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미국이 이 분야를 뺏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의약품 분야에서. 안보로 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업, 반도체, 미국 이걸 안보로 보는 것처럼 국가 경쟁력에 의약품을 이제 안보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어떻게 견제할 건가? 지금 일단 250%까지 남겨놓고 보겠다는 거죠. 한국하고 일본, 유럽은 현재 15%로 일단 적용받을 걸로 보여지는데 품목별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다 250% 두들겨 맞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부분은 바로 중국을 겨냥한 거라는 걸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약품 단가라고 보지 마시고요. 예산을 줄이기 위한, 정부 예산을 줄이기 위한 가격 단가 후려치기라고 보지 마시고 신약 개발을 위한 경쟁력 싸움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국 기업 해당되느냐? 별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기술 수출 기업들 있죠?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나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 그리고 완제품 수출 기업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유한양행 같은 거. 엄밀하게 말씀드린다면 관세는 기술 수출 기업은 관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로열티를 받는 거잖아요. 기술 이전료를. 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금은 두들겨 맞을 수 있을지언정 상호 관세는 두들겨 맞지는 않습니다. 리가캠,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 여전히 강한 겁니다. 완제품 수출하는 기업들 관세 부과 영향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15% 관세 받는 거 아니죠? 유럽도 받고 미국도 이제 일본도 받고 오히려 중국 쪽이 우리나라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중국 쪽이 최소한 30% 50% 두들겨 맞으면 한국한테는 반도체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호무역을 받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셀트리온, 하이닉스처럼 옛날에. 자, 그 가운데 주목해서 볼 만한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CMO 기업들이, CDMO 기업들입니다. 위탁 개발 생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이제 이것도 한마디로 하청업체. 스마트폰, LG가 애플 거 스마트폰 하청받듯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contract, development, 그리고 manufacturing, 제조라는 거죠. 뭐를? organization. 위탁 개발 생산 업체입니다. 한국에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이 그 SK바이오 사이언스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목은 이제 백신이냐 아니면 어떤 그 표적 항암제 어떤 원재료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지금 가장 빨리 수출 품목으로 성장하는 게 이 바이오 쪽이에요. 자, 그래서 전통 제약사들이 이 CDMO 방식의 업체로 진출을 빨리 바꿨습니다.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제가 최근 건 의미 없죠. 왜냐하면 이거 공장 설립하는데 적어도 2, 3년 걸리니까. 유한양행, 아까 원재료 API라고 그랬죠. 요거 진출했습니다. 녹십자, 완제품 수출, 경보제약, 항암제, 항제 약물 접합제, ADC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제가 주목해서 보는 회사 ST팜, 올리고뉴클레타이드라고 해서 요거 진출했습니다. 한미약품,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회사들. 자, 우리나라가 거래하는 바이오 수출 수입 10대 국가입니다.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약을 수출하는 건 만 단위예요.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2억 3천만 달러. 2025년 4년 기준으로 지금 이게 이번 달에 뽑은 자료입니다. 한국 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그러니까 작년 것까지 통계된 거예요. 헝가리가 1위입니다. 2위가 미국이에요. 6억 달러. 그 다음 터키, 브라질,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반면에 한국이 수입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으로부터 6억 달러 정도 수입합니다. 독일로부터 4억 6천만 달러, 덴마크, 스위스. 주로 이제 선진국에서 다 수입해서 중남미라든가 이런 나라들한테 주로 수출해서 우리나라가 하고 있죠. 특히 미국에도 우리나라가 수출도 하고 수입하는 금액이 6억 달러 수준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우리나라가 세금으로 두들 맞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봐야 15%예요. 맞아봐야. 상호 관세 현재 기준. 오히려 중국 쪽에 높은 관세를 때림으로써 우리나라 경쟁력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체 의약품을 미국 회사들도 찾아야 되니까요. 자, 그런 가운데 현재 수준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새로운 이게 지금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들한테는. 7개 종목들이 있는데 7개인데 6개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차바이오텍. 왜냐하면 미국의 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및 SK바이오팜, SK그룹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죠. 요즘 한 5분의 1토막, 10분의 1토막 났죠? 그냥 몇 년간 빠져서. 그리고 ST팜,
그리고 셀트리온. 미국 내에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에. 그리고 대웅제약 및 대웅. 그리고 유전자 가위. 유전자 조작하는 가위.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어요. 맞춤형 유전자 생산에는 툴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다크호스로 집어넣고 나머지는 제약회사들입니다. 자, 차트로 한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 자, 신규 상장했을 때 한 12만 원, 15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폭등합니다. 4년 전 이야기죠. 2021년도 8월 17일. 36만 2천 원. 그 뒤로 계속 내리하락입니다. 지금 4만 6천 원이에요. 한 7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마이너스 80% 이상이라는 얘기죠. 누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자, 그런 속에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 계속 역배열만 되다가 최근에 살짝 정배열됐습니다. 4만 원대에서. 그리고 올라갔다가 5만 2천 원까지 그 지금 살짝 내려서 눌림목이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종목이 장기 추세 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들으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동은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주고 지금 살짝 위로 찔러봤죠, 오늘. 바이오 헬스케어 파트는 뭐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짧게 볼 게 아닙니다. 연말까지 좀 길게 호흡했을 때 이런 종목군들 많게는 100% 혹은 200% 적게는 50% 이상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중요한 품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 관세 때렸어요. 다 정해졌어요. 마지막 지금 못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 분야가 의약품입니다. 왜냐? 이게 중국의 90일간 관세 유예했는데 가장 세게 때릴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목별로. 특히 신약 관련 분야. 그리고 중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 CMO 분야.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셀트리온이나 바이오시밀러 파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런 부분이 호재로 작동될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 예전에 SK 하이닉스가 중국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수하려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죠. 2016년도에. 그래서 하이닉스가 중국이 그쪽에 진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25,000원에서부터 지금 30만 원까지 올라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걸 허락해서 중국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수해서 디램 산업에 진출했으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쩌면 지금 거의 반토막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바이오 파트 가장 큰 제가 봤을 때 남아있는 마지막 큰 수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종목들 중에서 셀트리온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계속 요즘 수평 조정 받고 있죠. 네. 차트 이제 오래간만에 지금 4년 하락한 다음에 정배열되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병원 갖고 있는,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고 있는 차바이오텍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차바이오텍 마찬가지 계속 주가 빠졌죠. 39,000원. 2017년도, 18년도에서. 그리고 지금 11,000원.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에 가면서 주가가 한번 절컹거렸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년 지났습니다. 11,000원이네요. 거래량 하나둘씩 움직여가는 게 물량 매집 흔적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2만원도 가고 3만원도 갈 수 있는 하반기 마지막 남은 관세의 최대 수혜자들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 행정 지시가 아니에요. 필수 의약품 선정. 그 얘기는 결국 앞으로 중국산 바이오 제품들에 대해서 강력한 관세를 품목별로 때린다는 거고,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도 품목별로 때리겠지만은 실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우리나라는 수혜자로, 마지막 수혜자로 보인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의 마지막 정말 퍼즐, 한국에 심어있는 수혜주는 저희 이슈킹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짧게 호흡하지 마시고 연말까지 방금 제가 찍어드린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찾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알테오젠이나 레보캠바이오, 삼천당제약은 이미 1000%, 1500% 다 올랐습니다. 매매로서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신약개발, 로얄티를, 마일드스톤이라고 해서 로얄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관세 아무런 저항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더 버텨내는 거죠. 매매하기에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K바이오가 뜬다. 누구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의 마지막 퍼즐이 지금 조각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번 연도 하반기에 여러분들께서 상반기에 기회를 놓치셨다면 이런 바이오 종목으로 좋은 기회 잘 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물러가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